자정이 넘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문 밖에는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걸. 하지만 열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는 그날 밤의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15년 12월 2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뒷산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고 오후에는 교회 봉사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죽으로 저녁을 때우고 9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한파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조금 더 올리고 이불을 꺼내 침대에 펼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5년,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 지 5년,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책을 조금 읽다가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급하게. 저는 벌떡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0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호주에 있습니다. 친척들이 이 시간에 올 리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옆집 은지예요. 은지. 옆집에 사는 28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왔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은지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은지가 문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만 하고는 기절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그녀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불을 켰을 때 제대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지 씨, 은지 씨. 저는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누가 그런 거야? 은지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목을 조르고 죽인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는데 쫓아올 것 같아서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더 사납게 들렸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나 안다. 거기 있는 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술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에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73 노인인 제가 술 취한 젊은 남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은지야, 문 열어. 이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남자가 소리치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모든 불을 껐습니다. 은지를 이불로 덮고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라고, 제발 우리를 발견하지 말라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자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크고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엿들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괜찮아. 갔어. 정말요? 응. 계단 내려가는 소리 들렸어. 은지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112번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곧 도착할 테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하나 꺼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은 남자를 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지 씨,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 이웃이잖아.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사귀었는지, 처음부터 저랬는지.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귀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고. 처음에는 말이 거칠어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때리기 시작했고 헤어지면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그래도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덮쳐서 목을 조르고 죽인다고 했다고. 은지가 목을 만졌습니다.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목에 찍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할머니 집만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잘했어, 은지 씨. 잘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화들짝 놀랐지만 문구멍으로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 경찰관과 중년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정 무렵 은지가 찾아온 것, 남자가 문을 두드린 것, 모든 것을. 남자 경찰관이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했고 여자 경찰관은 안방으로 가서 은지를 살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지를 실었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도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혼자 어떻게 가니?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은지를 진찰했습니다. 목에 타박상이 있고 얼굴에도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이 있으며 조금만 더 세게 눌렀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죽을 뻔했구나.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갈비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순순히 따랐고 저는 밖에서 경찰관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랬어요? 네.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 아이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경찰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멍과 타박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은지에게 가해자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32살 회사원이고 같은 빌라 3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폭행이 시작됐고 점점 자주, 점점 심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전에 신고한 적이 있냐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했다고, 신고하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안전한 건가요?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은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쯤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빌라 3층 복도에서 배회하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피해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은지가 혼자 집에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가해자는 구속될 겁니다. 은지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와 은지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은지는 입원했고 저는 보호자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은지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 미안해, 엄마. 말 못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지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문을 안 열었다면, 만약 경찰이 늦게 왔다면, 만약 그 남자가 문을 부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은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있다는 걸. 은지가 제 집 문을 두드린 건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던 것도 문을 연 것도 모두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갖는 건 아니죠. 3일 후 은지가 퇴원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은지 가족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였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회사는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제 회사 알잖아요. 무서워서요. 그렇구나.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부모님 계신 대로. 은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 그만하렴.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을 때, 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씨는 강한 사람이야. 분명히 잘 해낼 거야.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게 내 인생 전부는 아니야.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제 집에 들렀습니다. 편지를 건네며 나중에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은지가 떠난 후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어디서부터 감사의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1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언제 또 맞을까? 언제 또 화를 낼까?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 집 문이 생각났습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 세상에는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할머니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마이너스 은지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남자 강민수를 봤습니다. 은지를 죽이려 했던 남자. 그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목격했는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제 집 문을 두드렸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으며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있었다고. 가해자가 제 집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찾는다며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했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심각했다고. 목을 조른 흔적이 선명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직접 보셨냐고. 저는 문구멍으로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피해자를 찾고 있었고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목소리도 거칠었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냐고.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접근금지 명령 5년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전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동시에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고마워요, 할머니. 재판까지 나가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그 일 이후 제 삶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은지 씨 구해준 분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는 그날 밤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은지가 문을 두드렸던 것, 제가 문을 열었던 것, 남자가 위협했던 것, 경찰을 불렀던 것.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만약 제가 문을 안 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 외면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할머니한테 해를 끼쳤다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직접 개입하기 전에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작은 용기가 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이제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강연을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세요? 저 은지 친구 수정이에요. 아, 네. 할머니 이야기 은지한테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정도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아직 때리진 않았는데 언제 그럴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나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수정이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은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숨죽이고 참고 있는 사람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무엇보다 평화로워요.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요.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남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요. 상냥하고 존중해주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마음을 열어볼까 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사랑합니다,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은지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은지가 다시 일어섰다는 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갖게 됐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달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웅적인 용기가 아니라 작은 용기에 대해서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왜일까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용기가 있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문을 여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문을 열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학교 상담센터, 경찰, 가족, 친구, 누구든 좋으니 말하세요. 더 무서운 건 혼자 참는 거예요. 그 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수정이도 무사히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그 여학생도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했고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강연을 합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어제도 한 분이 강연 후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10년 전에요. 그때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혼자 참았죠.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 아기 낳았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구나. 작년에 은지가 아기를 데리고 서울에 왔습니다. 제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딸이에요. 어머, 이쁘네.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뭐래? 희망이요. 희망? 네. 할머니가 제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울고 떠날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희망이가 크면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하신 분인지, 할머니가 어떻게 엄마를 구해주셨는지,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요. 해야 해요. 이 아이도 알아야 해요. 세상에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은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은지가 있고 수정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문을 두드린 사람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준 사람들, 그들이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은지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발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가정폭력 상담 1577-1391, 24시간 언제든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지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럼 할머니는 저한테 이웃이셨네요. 너도 나한테 이웃이었어. 내가 내 문을 두드린 순간 우리는 진짜 이웃이 된 거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서가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기에.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경찰을 불렀을 뿐입니다. 손을 잡아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누군가 도움 청하면 외면하지 않는 것, 누군가 울고 있으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회사 동료, 친구, 가족, 이웃.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83입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문을 연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은지가 제 문을 두드려줘서 제가 그 문을 열 수 있어서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을 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한 사람씩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왔던 적이 있나요?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